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3거래일 연속으로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제법 매일매일 큽니다. 3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반등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잠들기 전에 봤더니 나스닥이 1%씩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상승폭을 다 되돌리고 오히려 1% 하락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쇼킹했었죠.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날이었어요. 중요한 날인데 급락을 하니까 지금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제법 세게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도 급락하고 있고 아시아는 급락했고요.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추세 중이었는데 어제 상승 마감하고 어제 하방 경직성 보였잖아요. 하락을 막 하고 있다가 중간에 반등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좀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 이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를 모아놨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충전해 놨어요. 이 힘을 미국이 올라가면 위쪽으로 뿜으려고 그랬고 미국이 하락하면 아래쪽으로 뿜을다 그랬는데 미국이 급락하니까 여기서 이 모아놓은 이 힘을 아래쪽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아시아장은 굉장히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중요했던 자리죠. 아시아장이나 유럽장이 옆으로 기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미국이 박살나니까 다 같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요런 점들. 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좀 흐름이 어쨌든 좀 계속 좀 급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뭐냐면은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인데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고 수요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대기업들이 빅테크들이 다음 주 27일까지 목요일까지 실적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겠죠. 목요일 장중에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목요일 개장할 때 한국에 영향을 미치겠죠. FOMC 회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우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다 있는 겁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와 FOMC 회의, 그죠? 더군다나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이유가 뭐다? 긴축 우려지 않습니까? 이 FOMC 회의는 뭐 하는 거죠? 통화정책 회의하는 데니까 긴축 우려라는 부분을,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회의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잘 봐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무적의 논리가 있다. 이거 선반영이란 이야기를 하면은 주식시장은 진짜 지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의 하락폭, 하락 속도 이런 게 비교적 가파른 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건 해야 돼요. 비교적 좀 가파른 편이고요. 주식시장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애플 같은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애플 같은 것도 당연히 빠졌겠죠. 애플 같은 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가 여기 E 마크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실적 요날 발표된다는 거예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비교적 얘도 좀 많이 빠졌죠. 애플도. 그렇게 되면 여기다 선반영이란 기적의 논리를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만약에 계속 반등 없이 빠지면은 27일 날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급등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면요. 나스닥도 어떻겠어요? FOMC 회의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만약에 이거 쉬지 않고 계속 폭락하면은 초 대박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이야기 하시려는지 대충 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좀 적당히 쉬어야 된다라는 거. 하락을 더 할 거라도 좀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는 힘 조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쇼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그냥 뭐 저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빨리 반등하는 게 좋아요. 빨리 반등해가지고 여기 E 마크 돼 있는 이날까지 쭉 반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반등을 해야 E 마크 나오고 나서 또 뭐 가던 길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적당히 좀 어쨌든 여기서 더 빠져봐야 숏 포지션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FOMC 회의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좀 여기쯤에서 올라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출발을 선물이 폭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 장중에 덧반이 빠지기도 했는데 뭐 장중에 어떤 재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던 점이 나스닥 지수와 시장의 하락에 또 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사실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밌어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어. 제가 띄워놨는데 이게 어디 갔지? 네, 여기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 보시면 EPS인데요. EPS가 예상치가 0.8이었는데 1.33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이익 잘 나왔고요. 매출액은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20%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방금 전에 보셨죠? 네. 하루 종일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 저게 뭐 단순히 억지다 그런 게 아니고 넷플릭스 본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우리 성장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 때문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주식시장이죠, 그죠? 예, 이미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그 넷플릭스 본사에서 앞으로 우리 좀 안 좋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 폭락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400달러 부근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 진짜 어쨌든 미국은 좀 화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여기 어디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야, 참 이런 대응 중에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작년에도 한 몇 번 있었어요. 이런 IT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 주식이 그 미국 주식시장 마감하고 나서 한국 주식시장 개장하는 그 사이에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나스닥 선물 이런 거 폭락하고 그 와중에 한국도 같이 폭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가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국장 투자자들은 요거 좀 알아놓으시긴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종종 있는 일이다라는 거. 작년에는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이 한 번씩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두어 번 이런 사례를 본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넷플릭스인데 이렇게 많이 빠지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이 빠지면 솔직히 좀 반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죠? 넷플릭스랑 회사가 하룻밤 만에 실적도 괜찮았는데 20% 폭락하면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 뭐 지금 넷플릭스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뭐 저렇게 폭락하는 주식을 사지는 마세요. 예. 잘 되는 걸 사야지 뭐 굳이 뭐 폭락 20%씩 하고 있는 걸 더욱더 좋은 주식도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오늘 밤에는 뭐 딱히 어떤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오늘 밤에는 뭐 금요일이고 해서 특별한 발표는 없고 그냥 그래서 조용한 날이고요. 아무튼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그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뭐라고 했냐면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난 빨리 잘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니까 빨리 잘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를 겁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은요. 근데 저한텐 중요하진 않은 날이에요. 저는 어차피 뭐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전 오늘도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잘 건데 오늘 밤도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어쨌든 근데 오늘 밤은 뭔가 내가 좀 뭔가 포지션을 바꾸고 싶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은 나스닥은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면은 서운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여러분들이 계획 잘 세우셔서 나 뭐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14,700이란 자리,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일단 솔직히 뭐 추가로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근에서는 좀 쉬거나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쉬거나 멈출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근에서 힘싸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감이 어떻게 되나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걸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눈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잘 거예요. 제 투자 스타일상은 오늘 같은 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아무튼 그냥 빨리 잘 건데,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나는 뭔가 뭐 물량을 잡거나 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 무슨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잘해야 되겠죠. 중요한 자리에 왔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계속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래쪽으로 좀,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미친듯이 올라와 가지고 이거 한 번쯤, 그죠? 큰일이 날 정도의 좀 안 좋은 일이 좀 세게 와야 될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싼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위쪽으로는 잘못 보면은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라인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붕괴시키고 있고, 뭐 금리 상승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좀 눈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악재 이런 게 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다 반등이 올라오면 그때 천천히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거다. 반등 시 매도, 반등이 올라오면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인버스를 잡거나 아니면 갖고 있던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거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조금 좀 센 자리, 그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이런 자리에서 숏을 추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반등이 좀 이런 표현을 드리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반등 마려운 자리다. 뭐 우리 오줌 마렵다 그런 표현 쓰죠. 약간 반등 마려운 그런 자리예요. 네, 그 정도 표현하면은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 하락이라는 거는 언더슈팅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오늘 밤에 반등합니다 이렇게 전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 정도쯤에는 이제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 중요한 자리다,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예요. 평상시처럼 그냥 가볍게 보시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 정도 강조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좀 다들 알아들으실 것 같고, 오늘 그 리플 보다 보니까 저기 좋은 질문이 하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해 볼까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즘에 저기 변동성 지수가 좀 덜 오르는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하신 분은 이미 이유를 스스로 다 알고 계시긴 하시는데, 저만의 관점으로 대략적으로 좀 요런 거를 좀 설명을 좀 한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드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한 번쯤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S&P 지수죠. 그리고 최근에 이 급락했던 최근의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은 빅스가 상당히 적게 올라와 있다는 생각을 좀 할만해요. 그죠? 옛날에 지수 1%씩 빠지고 그러면 제 생각엔 벌써 한 40부근은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빅스가 굉장히 차분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굉장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지수 몇 프로 빠졌죠? 어젯밤에 1% 빠졌습니다. 지수 1% 빠지면은 여차하면은 막 몇십 프로씩 치솟기도 하는 게 빅스잖아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달리 빅스의 상승이 좀 적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옵션 가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뭐 감마가 어쩌고 델타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봐왔던 그냥 경험상으로 어떤 문과적인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이번에 하락했던 일단 전반적인 시장 패턴을 보자고. 전반적인 시장 패턴요. 지금 최근에 S&P가 S&P의 움직임에 따라 계산되는 게 빅스 지수죠, 그죠? 예, 일단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겠고,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하고 S&P 지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빅스 지수 보시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더라도 뭐예요? 아직까지는 큰 틀로 보면 어떤 큰 박스권이자 비추세 구간이죠. 아직까지는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단기 하락 추세 중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좀 우리 좀 너그러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한 2021년 9월쯤부터 해서 최근까지 뭐예요? 일종의 박스권이죠. 그다지 크게 고점을 높이지도 그다지 크게 저점을 낮추지도 않은 그럭저럭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빅스라는 지수가 어떻습니까? 빅스라는 거는 주로 어떤 추세를 갖고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 빅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강하게 상승할 때 빅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르진 않고 보통은 지수가 쭉 하락할 때 빅스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와 올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하여튼 이 시장이 추세를 갖고 강하게 움직일 때 빅스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죠. 박스권이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도 좀 좁은 범위 내에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빅스 지수의 상승은 조금 좀 제한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일단 한 가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빠지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봉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적절한 비유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박스권 안에 3거래일 만에 여기 하락하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얼마나 걸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걸렸죠? 이거하고는 분명히 빅스의 상승에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이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빅스가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왜냐? 시간 가치가 있는 옵션의 가격에 따라서 빅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 그죠? 오를 때 이렇게 오르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오르는 구간도 있어요. 이렇게 오르면 빅스는 별로 감소 안 해요. 이렇게 올라가면 빅스는 엄청나게 감소하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하락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느긋하고 좀 어쨌든 평상시에 하락과 같지 않게 굉장히 좀 느긋하고 차분하게 빠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빅스가 좀 덜 올랐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일봉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요즘에 급반등들이 한 번씩 나왔었죠. 윗꼬리, 아래 꼬리.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하락한 날이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일봉을 보니까 와 미국 속 시원하게 빠졌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밤새 맨날 보셨던 분들은 어땠나요? 기분이 좋았나요? 이거 계속 보시면서 아마 속 시원한 날 별로 없었을걸요? 왜냐? 윗꼬리를 달았다가 급락하고 급락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고 윗꼬리 달았다가 빠지고 윗꼬리 길어지죠. 이러니까 풋옵션들이 이러니까 이게 빅스가 또 잘 못 올라가는 점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갈 거면 시원하게 이렇게 내리꽂아야 되는데 장대음봉으로 시원시원하게 윗꼬리 많이 안 달고 내리꽂아야 빅스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윗골이 많고 상당히 보유자들의 가슴을 쪼리게 하면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빅스가 좀 덜 올랐다. 요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볼린저 밴드 이렇게 째는 거 있죠. 9월 20일 날처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째면은 빅스 폭등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볼린저 밴드를 쨘다기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넓히면서 갔죠. 볼린저 밴드 입을 주댕이를 벌리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일봉이 볼린저 밴드를 밀어내면서 볼린저 밴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5일선과 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은 빅스가 급등하지 않는다. 뭐 대략적으로 뭐 좀 빅스가 좀 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스가 많이 급등하는 류의 하락은 요런 거 그죠? 요렇게 5월 12일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여기 6월 18일 이런 날에 이런 하락은 빅스가 폭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죠? 참 복잡하죠. 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사람들의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감, 뭐 분위기, 또 뭐 사람들의 뭐 어떤 뭐 포모, 욕심 심리 이런 것도 빅스 상승에 좀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빅스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막 이해 안 되는 거 굳이 막 그렇게 복잡하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는 분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해 안 돼도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 빅스 지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럭저럭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S&P 솔직히 뭐 제가 요즘에 뭐 요즘에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움직임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추가로 폭락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이게 빅스 지수 이런 걸 보면 지금 물론 이 봉이 길어지고 1%씩 빠지니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힘은 좀 비교적 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요. 빅스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하루에만 50%씩 폭락해버리면 별 재미없이 시세가 꺾여버리죠. 근데 이번엔 어때? 50% 폭락이 아니고 짜불짜불 일주일, 2주일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힘 조절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건 한 번에 이제 뭐 엔진으로 비교하자면 레드존까지 풀악셀을 밟아버린 거고, 이런 건 지금 악셀을 굉장히 부드럽게 나눠 밟으면서 힘을 예술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술적으로 지가 나눠 밟는다 하더라도 비교적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누적이 돼서 힘을 좀 많이 쓴 편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럭저럭 이번에는 좀 급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라든가 뭐 그리고 다음 주에 기업 실적들 발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뭐 와 이거는 좀 아닌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엄청난 폭락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오늘 폭락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중요한 지지선이죠. 그죠? 중요한 지지선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 지지력 안 보여서 여차하면 투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오늘 같은 날 투매가 나오고 장대 음봉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린저 밴드를 왕창 찢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날은 변동성 지수가 폭등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방 입장에서는 꽝입니다. 하방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앞으로 재미없을 수 있죠.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은 반등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숏을 보는 입장에서요.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쯤은 쉬거나 최소한 반등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역시 미국장 이야기만 엄청나게 길게 했네요. 한국장 이야기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 드렸고 나머지들 체크 좀 하자고요. 예. 그래도 금리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금리 잘 봐야 돼요. 금리가 장중에 오르냐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 또 빠질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은 제 생각엔 지금 어떤 하락이나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게 선반영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좀 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금리의 흐름은 잘 보자고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 예, 역시 지금 조금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장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잘 보자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금리의 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요. 금리가 쉬어야 된다. 올해 초에 너무 빡시게 움직였다.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잘 쉬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를 잘 봐야 되는 자리는 1.75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1.75라는 자리 잊으시면 안 되겠죠. 1.75까지 터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뭐 일단 뭐 딱히 뭐 할 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쨌든 위쪽에 저항이 많죠. 위쪽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넘어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없고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하여튼 뭐 아시아장 다 같이 빠졌으니까 뭐 딱히 체크할 건 없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위안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어느 정도 일단 더 이상 빠지지는 않네요. 이 정도 모양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예. 하여튼 뭐 중국이고 뭐고 다 빠졌으니까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오늘 굉장히 뭐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잘했다라고, 일단 하방을 보는 입장에 잘했다라고 생각돼요. 오늘 뭐 느끼신 것들 좀 있으시겠죠. 오늘 이제 추격하면 어떻게 된다, 추격하면 이렇게 된다. 예, 아마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고, 아무튼 제가 방금 좀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11월 30일 날 이런 때 막 변동성 지수 막 10몇 %씩 치솟고 나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런 짓 안 하고 있고 지금은 변동성 지수가 짜불짜불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 힘 관리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방은 뭐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그죠? 일단 뭐 계속 전 주구장창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여튼 한국 주식시장 잘 빠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래 빠지니까 변동성을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슬슬슬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보신 풋옵션들 시세가 별로 안 나고 있어요, 그죠? 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옵션들이 시세를 별로 안 주고 있어요. 콜 뭐 20-30% 빠지고 있고 뭐 풋 뭐 한 40-50%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면 옵션의 세계에서는 아주 변동성 터트리지 않고 일반적인 날인 겁니다. 이 정도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힘 조절 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잘 빠지고 있어요. 장중에 폭락을 해가지고 이 폭락 마감물까지 해버렸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힘을 좀 너무 빡세게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아래 꼬리 달고 오늘 다 올라왔죠. 아래 꼬리 달고 어느 정도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솔직히 뭐 힘 관리를 적당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래 빠지니까 5일선과 뭐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이런 것들이 완만한 기울기로 슬슬슬 같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무서운 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 하락이 좀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예전과 같이 이렇게 폭락이 아니고 지금은 느긋하게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옛날 이런 자리들 보세요. 볼린저 밴드들이 대부분 수평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5일선 같은 것도 너무 급하게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5일선 같은 것도 좀 누워져서 좀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도 비교적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이 지난번에 누적된 하락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좀 그죠? 조금 좀 머리를 좀 극적극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다 어설프게 추격하지 말고요. 그냥 380 부근에서 하여튼 반등 나올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이런 흐름에 잘 탔으면은 중간에 괜히 내리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게 답일 수 있겠습니다. 요런 이야기 드렸고요. 삼성전자 76,000원 붕괴시켰으니까 오늘 처음으로요. 이 부근에서 좀 싸워야 되겠죠. 76,000원 중요한 자리니까 몇 거래일 정도 싸울 거라 생각이 되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코스피에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뭐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1340이라는 자리를 제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340 위에서 지금 현재 한 3거래일째 테스트하고 있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힘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조금 급락하면은 장대 항복 나와갖고 힘 충전이 빡 되고 있고요. 그죠?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락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1340에 대한 어떤 붕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근데 아무튼 뭐 너무 뭐 설레발치고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지지선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붕괴될 것 같은 건 그냥 저의 그냥 막연한 느낌인 거고요. 실제 붕괴될지 안 될지는 이제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어제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할 겁니다. 1340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숏을 따라서 지금 사는 거는 그냥 막연한 예감을 갖고 사는 거고 1340이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확인된 비교적 안전한 매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드리면 되겠죠. 어제 뭐 계속 드리던 이야기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잘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서도 뭐 딱히 할 말 없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이상하거나 과잉된 거 없습니다. 개인들이 풋옵션들을 조금 따라붙긴 시작하는데 뭐 그다지 의미 있는 액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딱히 할 말은 없네요.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밤에 미국장 뭐 계좌의 포지션을 좀 변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매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 같은 때에 좀 집중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주일 마감됐으니까 주봉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큰 흐름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